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 허위인지를 두고 2년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사건 공소시효는 약 3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고발장 접수 뒤 배당만 해놓고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와 관련된 발언들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 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멈췄던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없이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싶은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이번엔 명명백백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도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3,300에 8만 개, 주가 조작 일당이 언급한 가격, 수량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 부실 수사 의혹도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를 책임진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수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한 검찰청에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지검장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황제 조사 논란을 낳은 뒤 무혐의 처분을 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당장 재항고, 재고발 예고가 나오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디올백만 준 게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하는 듀어스 위스키, 300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00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을 접견용 수단이나 선물 정도로 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지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고 빈자리에는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는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수사를 불허했습니다. 앞서 재수사를 요청한 최 목사 측은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다시 재항고를 하고 경찰에는 재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권은 기각하고 주가 조작만 다시 다루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맞물려 진행하는 검찰의 태도에도 규탄이 쏟아집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심우정 총장의 말로 6개월을 흘려보냈다며 이번에는 재기수사를 한다는 말로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볼 속셈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사위의 월급은 장인의 뇌물이라는 기괴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놓고 뒤늦게 김건희에 대한 재기수사로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에 대해 재기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 증거까지 남은 명품백 수수를 어물쩍 넘겨주려는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재관 대변인의 논평에서 주가 조작은 되고 디올백은 안 된다는 검찰의 패악을 고칠 약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끝까지 검찰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발동하면서 김건희를 위해 봉사했다며 선명한 영상으로 확인된 디올백 사건 수사를 끝까지 막은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태세전환 흉내의 진짜 이유가 진실규명과 김건희 처벌이 아니라 특검 발동 전 사전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오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3차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1차례 거부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지난 17일 국회에서 부결된 명태균 특검법도 포함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재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최상병 특검법까지 3개를 패키지로 묶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에 대해 공통 분모 뿌리는 김건희라며 기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뉴스 진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고검이요.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재기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미 지난해에 종결을 했던 예. 사건인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바꿔보기로 예.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예. 그 문제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재기 수사를 결정한 거고요.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서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서울고검에서 밝혔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걸 이제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얼마나 뒤늦은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재수사 자체는 서울고검의 형사부가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고검 같은 경우는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그 본부장을 예. 맡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재기 수사를 이제 다시 맡기로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예.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쩐주로 가담했었다라는 의혹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좀 크게 논란이 됐었던 사건인데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을 받은 지 4년 6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17일에 공무원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불기소 처분, 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가 일부 동원된 거는 맞고 이거는 심지어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 그리고 이제 최은순 씨 그 모녀의 계좌가 적극적으로 동원됐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동원된 거는 이 모녀밖에 없었다. 예. 이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주식의 전문성이 없는 김건희 씨가 이런 주가 조작을 인지했거나 혹은 주가 조작의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에 이 시세 조정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했거나 뭐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예. 이게 이제 지난해 검찰의 판단이었는데요.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혹과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예. 큰 문제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주 중에서 이제 손모 씨가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참여한 걸로는 주가 조작 사건에 참여한 걸로는 김건희 씨하고 양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예. 정도는 훨씬 얕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손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김건희 씨는 결국 아예 수사 자체가 이제 없는 걸로 처리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평가는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예.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제 재기 수사를 위해서 항고가 제기된 지도 꽤 됐는데 지난해 11월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 항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거의 이제 6개월 가까이 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재기 수사를 결정을 했다. 너무 늦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왜 애초에 수사를 했었던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고 나섰을까?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했었던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기 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고검에서 판단을 해서 원래 그 수사했었던 팀한테 다시 돌아봐라 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이제 직접 고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이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서 법원에 이제 고등법원은 1심, 2심, 3심을 거쳐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자체가 뭐 일하는 법관들이나 뭐 이제 관련 그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 전문성들이 있어서 예.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등검찰청은 검찰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단순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심지어 이제 종종 받는 예. 실제로는 수사 기능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기관이긴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예. 혹은 뭐 좌천성 인사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경험은 많지만 일선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손을 뗀 예. 선배 검사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기능에 있어서는 이제 이 일선 검찰청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예. 하필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을 왜 고검에서 하려고 할까? 예. 라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박세현 고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일선 검사들을 뭐 이게 이제 그 파견을 받아가지고 수사팀을 별도로 꾸릴 수 의지만 있겠습니다만. 있다면요. 워낙 자명한 수사 같아서요. 단순하고요. 네. 예. 이미 뭐 확정 판결이 나와 그래서요. 있는. 근데 의지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사의 신속성이고요. 예. 사건이 의혹 제기가 됐을 때 혹은 뭐 사건과 관련된 정황들이 확보가 돼서 인지가 됐을 때 얼만큼 빠르게 수사에 나서느냐. 예. 그게 이제 검찰의 의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팀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느냐. 예. 특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든지 혹은 뭐 구속영장을 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의 강도가 강하고 또 적극적이냐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전 정권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예. 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예. 대한 수사라든지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예.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도적인 숫자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었던 거를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강하구나.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들을 하는 양태를 보면 압수수색의 속도, 예. 압수수색의 범위,
압수수색의 숫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 예.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수사 의지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재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찰이 하는지 예. 아마 2, 3일 동안만 지켜보면 수사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뭐 그동안 검찰에게 거의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 못했고요. 그 검찰 그러다 행태를 보니까 보면. 여러 건의 예. 이제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들이 발의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기대할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다는 거. 네. 그 사실이 달라졌다는 부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검찰의 어떤 그동안 행태를 좀 비춰봤을 때요. 네.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들이 엇갈리는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항고가 이루어졌던 사건이 두 개인데요.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른바 이제 디올백 예.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이제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가서 선물할 때 바로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공직자의 그 금품 수수를 금지한 예.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한 끝에 결국 검찰이 이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었는데 예. 이 건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제 항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검토한 결과 예. 사건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예. 보고 항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은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안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건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의혹의 정도는 거의 같거나 뭐 비슷했는데 왜 한 건은 수사를 하고 예. 나머지 한 건은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번. 예. 자, 김건희 씨의 그 계좌 관리하던 이종호 네. 뭐 다른 흔적들이 나왔다고요. 지금 이제 CBS 예. 노컷뉴스에서 계속 삼부토건 예.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내놓고 예. 있는데 오늘도 이 사건 관련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 쪽으로 하면서 예. 김건희 씨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촉발점이 됐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정작 수사 의뢰를 안 했다. 예. 이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니까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까지는 금감원에서도 이제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삼부토건의 실소유주인 이일준 회장 그리고 이제 조성옥 전 회장 측을 포함해서 계좌 수백 개 이상의 수백 개에 대해서 이제 이상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서 이제 찾아냈다는 건데 예. 다만 실제로 이종호의 거래 내역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대로 좀 판단을 못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단 보류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좌의 어떤 연결관계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